시사톡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김현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영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오래간만에 손잡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될까요? 네. 네. 뭐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빨리 원내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명분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장도 해야 되고 국회 부의장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민원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거로 조건으로 원내 복귀를 선언하셨고 백령도에 가서 한 3일간 자맹도 하셨는데 또 돌아오셔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최영선 부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야가 다투는 것 같지만 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제 막 그 선거가 끝났는데 빨리 국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민생 문제가 지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북 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국제 정서도 심상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국회가 열어야 된다는 건 저는 국민적인 요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래 끌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바로 7개 상임위원회를 국민의힘에서 받기로 했고 바로 어제 오늘까지 해서 위원장도 그냥 바로 임명을 해서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하자는 역제안을 한 뒤에 당 내부 안팎에서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 한동훈 이제 후보죠. 후보가 우리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어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겠다. 근데 역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아시지만은 이제 특검이 실시되게 된다면 중요한 게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자기들이 그냥 그 임의로 사실상 추천을 하겠다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이렇게 불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공정함을 기하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그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저는 이것은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특검을 하자. 국민특검을 하자.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상당히 저는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테면은 유의미한 토론이 민주정당답게 이루어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그 핵심 당원들뿐만 아니라 그 지지층들 중에서도 잘했다 하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성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있다고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청문회로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탄핵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결국 전륜이라고 이렇게 사실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창업 공신들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반윤을 뛰어넘은 전륜. 천륜, 그러니까 천륜을 저버린 전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의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내 스스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탄력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 60, 70%가 사실 찬성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늘 수세적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리더십을 이 과정에서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관례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중에 9번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이제
특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고요. 네. 다만 민주당에서 그런 절차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로 하려고 했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의 핵심부와 관련된 특검이 벌어진 경우에는 네. 이제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그런 과거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병 특검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뭐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연루됐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있는 이런 방식 대법원장이나 뭐 대한변협이 추천한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또 임명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어서 근데 저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거를 뭐 법안을 별도로 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다음 주 중에 이게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뭔가 제스처를 좀 보내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제2 요구권이 있을 때 그때 뭐 그때는 이제 대표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때 좀 의견들을 좀 내시면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윤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어떠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지만은 그렇다해서 한동훈 지금 후보가 그것만을 꼭 고집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국민 입장에서 실제 진실 특검이 진행될 수 있는 그 양쪽의 어떤 정략 특검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의 여지를 두고 좀 합의를 해서 네. 한번 그 진행시켜 보자 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민주당 측에서 유연하게 이 어떤 수정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리고 저는 받아들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리정략을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예. 그러다면 저는 충분히 합의하에 국민 특검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맞느냐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게 부차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네, 예, 예. 네. 하여튼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론 최상병 이 사망에 대한 의혹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밝혀내야겠지만 전륜 그러니까 이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냐, 치고 나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근데 이제 조금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 예. 그리고 지지층에서는 반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제 억지로 여의도 프레임을 씌우자면은 네. 비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왜 반윤이 있을 수가 없냐면은 어떠한 그 당원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당원들도 그럼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동의할 당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이걸 제대로 뚫고 나가서 작게는 성공한 윤 대통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범보수층에서 어떤 이후에 지금 4.10 참패를 극복하고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을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지금 경선 판을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건 이미 지금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지층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지지층이다. 근데 뭐냐면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조건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한동훈 후보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실상의 실질적 수평적 정당 관계, 당정 관계 네. 이게 이루어져야 윤 대통령도 좋고 국민의힘도 살고 재집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네. 용산에서는 동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전륜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용산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관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대통령과 이른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전륜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친윤이다 반윤이다 전륜이다 이런 표현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용산과 그 관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옛날로 따지면 윤핵관 호소인처럼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지금 한동훈이 가는 길은 윤석열과 가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사실은 한동훈을 주저앉히려고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는 용산에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강조하는 동료 시민한테 계속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친윤 대 반윤 대 비윤의 이런 구도를 잡지 않더라도 네. 용산의 목소리에 충실한 사람과 충실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끝까지 간다 이렇게 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상당한 정도 그 일부 용산에서 저는 용산에 다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협소한 시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를 다 반영해서도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오히려 더 한동훈 그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과거와는 다르다 하는 부분들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최상병 특검법을 좀 더 이야기를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에 이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이 되면 7월 20일을 전후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8월에 재표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최영선 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2일부터 4일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임시국회가 이제 끝나고 개원이 아마 7월 5일쯤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뭐 20일 이내에 국회에 그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 시점에 맞추면 그러면 이제 제2호고권 그 판결 시점이 7월 말이나 8월 초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게 되면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7월 23일 날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놓은 말도 있고 또 본인 주도성을 좀 발휘하면서 초반에 용산하고는 차별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뭐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현역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몇 명 이상은 공개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이게 변화의 계기들을 잘 살려가지고 제2호권에 의결을 해버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굉장한 정도의 앞으로 전국에서 특히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겠군요. 김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충분히 지금 여지를 두고 저기 합의하에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실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추이가 그대로 그 7월 23일까지 이어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다수의 당원들이 한동훈 그 대표가 그 제안했던 것을 그 인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몇 명의 이렇게 뜻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론으로 저는 충분히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진행되는 모습을 국민들 바라시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그런 식의 속도 조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은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어대한이다.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좀 확률이 많은 분들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 4파전인데요. 저는 이제 그건 하나의 저기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이고요. 그건 이제 그래도 이제 어대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실제로 지금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60% 가까이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건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어대한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구도가 아니라 진짜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해야 될 목표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굉장히 그 낮은 지지율 상태에 묶여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저는 이 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모든 것들의 지금 원인이 뭐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20%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도 더 파워가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또 동시에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지금 추락한 국민의힘의 위상을 끌어올릴 것인가. 즉 그 혁신을 어떻게 추동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관한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결과로서 이후에 2026년에 진행될 지방선거와
그 2027년 대선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네. 그런 하나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저는 지금은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가깝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좁은 프레임 하에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요 방향으로 저는 이게 진행되게 될 네.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의의 경쟁이 제법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참신하고 예. 더 나은 당심을 지금 얻고 있으니까요. 예, 예. 더 나은 거 그런데 그거 용산으로 특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을 때 변화가 있지. 예. 지금 용산에 예를 들면 대리인 비슷하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어렵다.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의대한이 돼버릴 가능성이 예.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영선 지난번에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될 때 그분은 사실은 여론 지지에서 5%도 안 된 지지로 얻고 초반에는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1등, 2등, 3등, 4등을 용산에서 싹 정리해 주니까 예. 자연스럽게 기술이 들어가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용산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온 정신이 아마 거기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안 통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예, 예. 지난번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봐봐야 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개인의 돌파력으로 어쨌든 지금 굉장한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고 이제 1대1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용산에서 만약에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네. 그런다면 이제 그 지금 2등, 3등 하는 후보들이 네. 결선 투표를 통해서 한동훈 그 위원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달 좀 남았잖아요. 아니요, 한 달 안 한 달 한 25일 왜냐하면 남았습니까? 실제 투표일이 7월 19일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럼 네. 그때가 사실상 끝나는 네, 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25일 남은 그래서 겁니다. 지금 예. 뭐 이철우 예. 저 경북지사나 저 홍준표 시장께서 이 윤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나서 계속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거나 네. 모욕 주거나 예. 혹은 꿀밤 주는 형태로 약간 외톨이처럼 만들어가는 전략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심이 윤심이 뭔가 한동훈한테 쏠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뭔가 이게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실 선제구 선빵을 잘 날리셨잖아요. 이 최상병 특검을 놓고 뭔가 선빵을 잘 날리셨는데 이제부터 뭔가 이렇게 기술들을 본인의 이제 정치력들을 보여주시면 저는 용산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기술이 들어갔는데 뭔가 대응을 못 한다거나 리스크 관리가 안 돼 버리면 한두 번 맞다 보면 결선 투표자가 아주 엎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용산의 개입이 예전에 그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됐는데 그때와 지금은 용산의 어떤 그 파급력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지지율도 많이 역효과가 나기도 지금 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역시 용산에 이제 힘이 빠지고 새로운 권력으로 나간 대로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네. 아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 중심으로 지시하는 걸 잘 이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면 그럼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꺼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선에서까지는 가는데 일단 결선에서 용산에 어떤 밀고 있는 후보에게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경원 그가 원희룡 단일화 얘기가 나경원 의원이 뭐 팔짝 뛰고 있지만 밑에서는 그 얘기가 스물스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물 밑에서 흘리면서 여기가 친윤 후보들의 어쨌든 군이고 한동훈과 대결할 수 있는 누가 되든지 되기만 하면 1대1 구도에서 친윤이 뭔가 힘을 쪽으로 확 쏠리게끔 도와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작은 변수가 있다면은 결국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그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근데 제가 지금 예측하라 하지만 조심스럽게 어설프게 용산이 개입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다. 이런 도목이 이제 그 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강조한 대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결국은 이제 미래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당원들과 지금 지지층들의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 대결에서
원희룡 후보가 됐든 나경원 후보가 됐든 네. 조금 더 이렇게 투지 있게 예. 제대로 된 걸 내놔야지 어떤 반전의 가능성이 있지 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용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는 저는 네. 예, 오히려 지금 초반 대세가 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현재 흐름을 제가 반영해서 나름대로는 다소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은 누가 당대표가 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7월 네. 6일 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시행 세칙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7월 6일까지 이재명 대표가 등록하시기 전에 네.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좀 등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좋은 기회를 지금 계속 활용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데요. 누가 들러리 지금 하나평에 오른 이분이 좀 올라오고 있다더라, 의향을 갖고 있다더라, 그런 네. 분을 살짝 흘려주시죠. 아니 근데 그분들 흘리니까 그분들이 팔쩍 뛰니까 안 한다고. 아니, 팔짝 뛰더라도 나는 이걸 들은 바가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지 이인영 않을까요? 의원께서 네네. 이게 이대로 가면은 좀 그렇고 네. 뭔가 본인도 대선 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이번이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확답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7월 6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다른 분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없을 네. 정도입니다. 예. 그럼 어차피 어대 인이에요. 예, 같은 그렇죠. 이시니까. 예. 자, 김윤 위원장께서는 예, 뭐 민주당 저는 이런 저는 네, 아주 말씀해 그냥 주시죠. 그 정략적으로 생각하면 네. 지금 그 이재명 네. 대표 일극 체제가 계속 가서 그건 완전히 그 확장성이 없이 그렇게 묶여버려라 예. 하는 생각도 뭐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묶여버려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란다는 건데 예, 예. 어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노리고 계십니까? 결국에 이제 대선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 네. 예. 왜냐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렇게 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상대편 후보가 가장 약체 후보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 윤석열 후보가. 예. 그 최약체 후보한테도 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 더더군다나 지금 확장성이 없이 거의 그냥 본인이 그 김대중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일탈된 그런 어떤 이제 사실상의 그 어떤 독재당이 된 건데 네. 일극체제가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기 대선에서 확장을 해서 이길 수 있겠다. 저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은 단순히 둘러리 개념이 아니고 저도 이제 뭐 이인영 그 의원이 생각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옛날 다 뭐 우리 그 운동권 출신 중에 모르는 사이도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좀 용기를 내서 네.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거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그 당리 바라는 바다? 아니 성패를 떠나서 예. 아니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저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둘러리 서기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리 하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최영선 부원장께서 이제 민주당 분위기 또 네. 민주당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민주당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다음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난번에 대선 이후로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많이 지방정부가 넘어가 버린 상태이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 많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내고 그다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뭔가 힘을 하나에 결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공학적으로 뭐 후보군이 많다고 해서 잘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월 23일에 개최가 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에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의상에도 신경을 썼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피해서 분홍색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